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내일 즉시 널리 알리게 됩니다. 명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되는 건 사건 발생 거의 한 달이 지난 29일 만입니다. 명 씨는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경찰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명 씨의 신상은 앞으로 한 달간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 7명 중 과반이 넘는 위원이 공개에 동의한 겁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신상 공개 여부가 더 빠르게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명 씨가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이번 결정은 사건 발생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9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명 씨는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통상 닷새 이상 걸리는 공개 유예 기간 없이 명 씨의 신상 정보는 내일부터 한 달간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루어진 대면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명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범죄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까지 마무리한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재상구한 박상돈 대전시장이 어제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법원이 특정 법률이나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시장직을 유지하려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노사 갈등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오던 직장 폐쇄를 해제하고 노조 측과 임단협 교섭을 재개합니다. 당진제철소는 직장 폐쇄 보름여 만인 내일 오전 7시부로 냉용 공장에 대한 직장 폐쇄를 해제하고 노조 역시 이에 호응해 13일부터 부분 파업을 처리합니다. 직장 폐쇄와 부분 파업을 처리한 노사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 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카이스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캠퍼스에서도 찬반 진영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철야 농성을 선포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정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시국선언 규탄 기자회견. 카이스트 재학생과 졸업생,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등 50여 명은 일부 학내 구성원들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예고하며 학교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수대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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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고 한다며 탄핵 반대 선언이 대학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들이닥친 군인, 계엄 해제의 긴박한 과정, 이후 이어진 의미 없는 대통령 담화를 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째서 윤석열 탄핵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아닌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4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선 카이스트 학생과 졸업생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학교 측과 경찰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우려하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학내 구성원 305명이 부당한 탄핵 절차의 뜻을 함께하며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진술, 문서들조차 헌재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고 재판은 그들 입맛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당시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열었던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는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은하수 내거리에서 시민대회를 여는 등 철야 농성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저녁 7시 은하수 내거리에서 사회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출퇴근 시간 7개 거점에서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는 등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배달기사들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29살 A씨는 동료 배달기사 또 자신의 엄마 등 23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홍성 일대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주범 A씨가 차에 앉아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공범을 모집했다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청양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가 지천댐 강행 의사를 밝힌 김태흠 충남지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지원한다는 1,000억 원은 예산 편성 계획도 없고 도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공수표라며 댐 건설 계획을 거두고 해수 담수화와 지하 저류댐 등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지천댐 건설이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그리고 도 차원의 1,000억 원 추가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18조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신청사가 정부 대전청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의심을 받던 반쪽 이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자리 잡게 되면서 대전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 신청사가 정부 대전청사 서북쪽 녹지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28년까지 2,424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2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방사청은 지난 2023년 6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대전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의 1차 이전을 마쳤고 신청사가 완공되면 과천에 남아있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을 포함해 모두 1,600여 명이 대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는 약 240여 명이 내려와 계시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나머지 인원들이 28년도 전반기까지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K방산의 중심이 대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지난해 10월 국방부 조직 개편으로 지역에 있는 방사청 연구개발 부서까지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탄핵 전국 속에 조직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사청 완전 이전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방사청 대전 이전이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비 등 490억 원을 투입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방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연간 18조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대한민국 방산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230여 개 있는 대전 방산업의 증폭제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아울러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한 안산 국방산업단지도 최근 발목을 잡았던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물꼬가 트이면서 산단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시범 경기 첫 승을 신고한 한화이글스가 SSG를 이틀 연속 제압하고 기분 좋은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선발로 나선 외국인 투수 와이스의 4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완벽투 속에 4번 타자 노시환이 3점포를 쏘아 올리는 등 맹활약에 힘입어 SSG를 8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불펜 투수로 나선 대전 왕자 문동주도 시속 159.7km의 광속구를 뿌리며 1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시즌 개막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JB가 후원하는 기적의 마라톤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10회째 개최되는 기적의 마라톤은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뛰는 행사로 오는 4월 5일 열리며 수익금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 가족 지원을 위해 쓰입니다. 이봉주 씨는 2020년 허리가 굽는 근육긴장 이상증이란 희귀병을 앓았지만 꾸준한 재활을 통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적 같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년 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가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 153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응답한 학교는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매뉴얼과 이런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 안전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현장 체험학습에 나간 교사의 주의 의무도 불분명합니다. 정부가 교사가 지침대로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교사가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매뉴얼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사용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인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다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라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너무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속에 교사들의 위험 부담을 덜면서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접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복지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혁신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 시작돼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시상식을 통해 서부발전은 34명의 체인지 메이커를 발굴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활동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올해는 박상원 늘품가치 대표와 김자유 누구나 데이터 대표 등 5명이 선정돼 각각 1,000만 원의 상금과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농아인협회와 민원인 수어 통역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아인협회는 각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협회와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연수를 지원합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는 교육지원청과 농아인 시군 지부 간 영상통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